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방송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힘내시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내서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제가 특집으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자, GS건설의 금요일날 2.8% 상승하면서 그래도 악재 속에서 또 꽤 많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9,000원이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추천한 요 가격대도 사실 비슷한 제가 종목을 많이 추천드리지만 약간 좀 애매한 구간에서 추천을 많이 드려요. 또 빠지기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오르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로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을 뒤에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퍼가 5배입니다. 이거 사실 위에 같이 캡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드릴게요. 퍼가 5배짜리고 시총이 3조 1,500억 하는 대형 건설회사입니다. 다른 거는 뭐 그렇고요. 영업이익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일봉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높은 부담스러운 측면은 아니죠. 증권사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주가를 56,000원 정도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서는 일단 200일선에서 계속 이 초록색의 200일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요 레벨이 중요하잖아요. 요 레벨 고점은 뚫지 못했지만 저점이 비교적 좀 신뢰도가 있는 구간에서 아주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하락하더라도 이 38,000원 1차, 그 다음에 2차는 잠깐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2차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황 봐가면서 일단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회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69년 설립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건축, 인프라, 주택, 판매, 플랜트, 공장, 해외 공장입니다. 전력, 해외 종합 건설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제 GS 계열사, 계열 회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구성이 국내 43%, 그 다음에 이거 사업보고서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해외에 41%, 생각보다 해외 수주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체 공사나 국내 도급 공사, 국가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국내 도급 공사도 하고 있고, 전력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2018년 3분기에는 이제 재무제표 기준으로, IFRS 기준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 증가를 보이고 아주 내용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양호한 성과를 기대해봄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정말 하반기까지만 양호한 성적을 보였어요. 그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매수할 때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매출액 비중을 좀 보시면 토목, 플랜트, 전력, 그 다음에 건축, 주택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매출액 비중이 컸던 거는 1분기에는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보시면 아니면 아무래도 건축, 주택이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플랜트, 그 다음 토목, 전력 이렇게 순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낮은 부분들이 어쨌든 수익성이 높을 텐데 건축, 주택 쪽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쭉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85%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나오는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해외 수주 비중이 높습니다. 보시면 플랜트 쪽이 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한 분기별로 한 1조씩 매출을 가져왔었는데 이 문제는 요거예요. 해외 수주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내는 그렇다 치고 이 해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일시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비중이 생각보다 비중이 높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부진한 해외 수주 실망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56,000원으로. 또 웃긴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 3건의 대형 프로젝트가 입찰에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알제리랑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에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어는 쇼크입니다.
쇼크 나왔어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무려 작년 대비해서 50%나 감소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 있고요. 지배주 순이익이 진짜 실제로 주주들이 돈을 가져가는 비율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사기에는 아주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주식을 사기에는. 왜냐하면 하반기부터는 입찰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카타르, 그다음에 이 랩 공장 터키 건설, 이거는 이제 제 수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입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수주를 하든지 말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주 가능성이, 우리가 뭐 이거를 평생 10년 동안 들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입찰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다시피 왜 해외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해외 수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18년도에는 이제 분기당 1조 원씩 수주했지만 뒤에 나왔던 이 분기당 7천억, 6천억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지만 요 수준 목표가 3조 5천억 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크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다 개개인이나 전문가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지만 이 9.13 대책이 이후에 건설업종이 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18년 9월이죠. 9월 9.13이 뭐 한 이 정도라고 쳐도 사실은 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 이후에 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비중이 컸었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왜냐하면 반반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 비중도 그만큼 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GS 차이는 건재하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사실은 약간의 기대감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수익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랜트나 전력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이제 지속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있는데,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이미 주식을 사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은 거죠. 이제 무릎 쪽까지 올라와 있었을 텐데, 뭐 제가 보는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조금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아요. 비중 보시면 KB증권에서 정리한 자료는 어쨌든 토목과 플랜트 전력과 그다음에 건축과, 이 색깔이 좀 애매하네요. 플랜트 전력, 그다음에 건축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높다. 그래서 보시면은 GS 건설이 퍼가 낮아요. 퍼가 5배 정도 수준이고 코스피 건설업 자체가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단순 비교로 했었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이 이 2배 정도, 아까 56,000원 제시한 가격 수준이 그렇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비중이 보면 17년도까지 이제 대부분 당기순이익 하락으로 하고 19년도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일단은 1분기에는 이 경영 성과급이 1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까 하락했던 부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2018년 경영 성과급이 돈을 많이 벌었었기 때문에 17년 대비해서, 그래서 영업 이익에 일시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주가의 하락을 어떻게 보면 좀 부추겼다. 이 돈으로 사실은 성과급 안 주고 뭐 재무구조 개선하는 데나 대출이자 갚는 데나 이런 데 썼었으면은 앞으로도 괜찮아졌겠지만, 일단은 내용이 이렇게 다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원가율이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원가율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용이 괜찮다라고 분석이 가능했었습니다. 내용이 좋죠, 보시면. 향후 주가 상승 요인은 뭐 사실 뻔한 얘기긴 한데, 순조로운 주택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 이 과천의 또 아파트들을 또 수주를 해내면서 계속해서 건축 수익성을 높여가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 수주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뭐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긴 하지만 조금 일시적으로 유로화가 올라오면서 달러 더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좀 하락한다면 신흥국들의 뭐 건축이나 이런 뭐 플랜트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주 모멘텀이 좋아지겠죠. 다 달러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곤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뭐 급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약간 하방 경직이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남북 경협 사업 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또 좋은 내용이 건설 업종에 있어서 토목이나 이런 업종에 있어서는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위험 요소는 유가의 급격한 하락, 뭐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거나, 뭐 신규 수주가 저조되거나, 뭐 급격한 주택 업종이 둔화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뭐 충분히 급격하게 움직일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들이 보시면 제일 중요했던 신규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KB도 그렇고 업계 컨센서스도 19년도에 증가할 것이다. 해외 수주가 좋았을 때는 주가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절었을 때는 해외 수주의 비중이 낮았었고 앞으로 성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 펄을 비교해봐도 11배, 12배, 그다음 대림산업이 6배, 대우건설이 7배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저게 제일 중간 정도겠네요. 대림산업하고 비교해보면 3조 1000억짜리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S건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내용이 봐서 1분기에 특히나 많이 좀 반영이 된 모습이고 주봉으로 가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뭐 이런 GS건설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가 좀 올라오면 분명히 탄력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주식 사시면서 왜 안 올라갑니까 하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증시 자체가 영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준비했는데 다음 하나 자르고 다음번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